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 경기 여러모로 뜻깊습니다. 확실히 이 주식과 스포츠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극본 없는 드라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경기 다 질 줄 아셨죠? 그런데 웬걸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게다가 2400선 다시 그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전과 후반전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좀 궁금해지고요. 그러면 선수들 이렇게 반격을 할 때 유난히 이 돌격대장으로 나간 선수들이 있죠. 앞으로도 이 선수들의 활약에 주목해 봐야 될지 오늘 선수 분석하면서 경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만나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후반에는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선수도 굉장히 많았던 라인업입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네임드 선수가 좀 있을지, 여러분들이 기용한 선수가 있을지 함께 보시죠. 8강의 대진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대진 구성됐고요. 1라운드는 제약바이오 대전입니다. 흉화시스 대 신풍제약. 오늘 전반전 경기에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선방해주는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흉화시스 같은 경우는 주주 친화책 발표로,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 오피란젤인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이 재차 고조되면서 오늘 경기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는 2차 전지 대전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농화성 대 첨보입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선수 한농화성이 있고요. 그리고 첨보는 관련된 이슈, 이 전해질 얘기가 나올 때 또 강세 움직임을 꾸준히 나타냅니다. 첨보,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 2라운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미코바이오메드 대 동국산업입니다. 이 각각의 개별 뉴스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요. 먼저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에도 이 사우디의 국영 펀드로부터 대규모 자금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관계자가 실사를 지난주에 진행을 했답니다. 이 내용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의 상한가 오늘 경기에서도 활약 펼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롭게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안고 다시금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미코바이오메드 대 동국산업 색깔이 다른 두 선수 3라운드에서 대결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도 각각의 재료 있는 선수네요. 요즘에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증시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요. 그에 따라서 금값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관련주죠. 엘컴텍 오늘장에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급등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요, 미르M이 글로벌 동시 접촉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오늘 주목받고 있는 상황 4라운드에서 두 선수의 대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섹터에 걸쳐서 선수들을 기용해 봤습니다. 오늘의 8강 대진 함께 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선수들이 오늘은 그래도 꽤 많죠. 경기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엔터 쪽에서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더 글로리의 개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방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된 선수들도 움직이고, 그리고 또 엔터 쪽에서는 이 SM 인수전 어떻게 될까? 확실히 SM 인수전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다가 결국에는 카카오의 승리가 됐습니다. 하이브가 100기를 들면서 카카오의 승리가 됐고, SM이 현재는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선수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덩달아서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또 크게 밀리더라고요. 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하던데, 이호석 PB님, 그러면은 이 SM 인수전은 이제 다 완전히 끝난 건가요?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끝이 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뭐 100기를 든 셈이죠. 그런데 이제 인수전에 있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분쟁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비롯되는 거거든요. 이 분쟁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지분이라는 것은 100%가 시장에 놓여져 있고요. 하이브나 카카오 양측 다 약 40% 정도만 가지면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지금 보유 기준으로 한 35%에서 25% 지분 확보만 하면은 인수전에 승리한다는 전제하에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이제 뭐 하이브나 카카오 양쪽에서 주식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강한 거죠. 공급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이제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내놓지 않고 내가 들고 있으면 가격이 뭐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배경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인수전의 주가 상승의 이제 논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좀 꺾이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조정이 받는 것은 분쟁이 종료가 돼 버렸잖아요. 또 심지어 이제 분쟁 종료가 주 중에 벌어졌던 게 아니고 주 말을 기점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분쟁이 종료가 되면서 기대감이 소멸됐고요.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식을 하이브와 카카오가 서로 살려고 막 안달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그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핵심은 인수전에 의한 단기 급등에 한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 쉽게 말해서 하이브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제3자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부분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는 한은 주가 자체는 평균 회귀를 하게 될 거고요. 이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균 회귀를 하게 될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SM 주주들 같은 경우,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따른 대응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SM이라는 회사 하나만 놓고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통 인수전을 하게 되면 승자의 저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승자의 저주라는 것은 인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동력을 자원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인수 후에 폭풍이 이제 또 두렵다라는 논조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면 생각보다 좀 싱겁게 수월하게 인수전이 끝났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승자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SM이 가지고 있는 해외 관련된 플랫폼의 위버스 같은 팬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이제 글로벌 확장까지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만 살펴봤을 때는 이번 인수전을 통해서 SM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 자체는 제시를 했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급락만큼은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질적으로는 좀 끝이 난 것이 아닐까.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은 투자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SM 아직도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카카오라든지 하이브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SM은 일단은 기대감 소멸로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진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카카오가 SM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 나갈 건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어찌됐든 이 카카오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수 위주의 이러한 이제 이 유통망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포털이라든지 내수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SM이 IP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유통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하이브가 어찌됐든 이제 이 카카오와 극적인 타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갖고 있었던 지분에 대해서 이수만 전 이 프로듀서로부터 넘겨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때문에 또 이 두 기업 간의 이야기가 되기는 됐겠죠. 이제 앞으로 이 SM과 카카오가 사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하이브와 협력 방안을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하이브가 인수를 했었던 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들 간에도 어떻게 또 협력 방안이 이어질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독과점에 대한 심사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인수가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부분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넘어야 될 산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카카오와 SM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의 현재 최근까지의 상승은 완전히 기대감으로 인해서 끌어올려진 거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됐으니 당연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봐야겠죠. 때문에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완전히 좀 차익 실현 구간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카카오도 그렇고 그 다음에 SM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최근에 성장 동력이 분명하게 필요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이 SM 인수에 대한 부분들을 또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때문에 SM 인수를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만큼 이 부분은 충분히 성장 동력에 대한 힘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현재 기대감에 의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으나 결국에는 카카오와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충분히 앞으로의 이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또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선 뭐 카카오와 그 다음에 SM 간에는 충분히 뭐 좋은 이 시너지 효과가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하이브는 최근에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거든요. 때문에 하이브는 뭐 지금 구간에서는 SM 인수권에 대한 건보다는 지금 현재 이 본업, 이 현재 이 자사의 아이돌들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나올 아이돌들, 그룹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관련된 종목군들의 재료 소멸, 하지만 앞으로는 이 SM과 카카오의 시너지가 어떨 것인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하이브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관계가 어느 정도 좀 소멸이 됐으니 하이브 자체의 가치를 놓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요, 1라운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강의 1라운드 제약바이오 두 선수 오랜만에 대격돌합니다. 휴마시스 대 신풍제약. 휴마시스는 당초에 진단키트 관련된 선수로 많이들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신풍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선수였었죠. 오랜만에 코로나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렇게 다뤄보는 선수들입니다. 휴마시스 대 신풍제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서도 투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먼저 김영희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그리고요? 휴마시스입니다. 네, 두 분이 휴마시스를 골라주셨어요.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부터 휴마시스를 고른 이유는요? 일단은 이번에 상승이 나온 이유는 이제 무중 300%를 실시를 한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인들의 자사주는 이 증자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소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었고, 최근에 이제 휴마시스도 이 지분권 경쟁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 아티스트 코스메틱이라는 기업이 이제 새롭게 이제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휴마시스가 이제 새롭게 좀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진단키트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진단키트 기업들은 모든 이제 공통된 목표가 새로운 캐시카우를 어떻게 좀 확보를 할 거냐, 이러한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때문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M&A를 통해서 혹은 이제 새로운 이 사업들에 대한 진출을 통해서 이 새롭게 또 캐시카우를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냈어야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이 기반, 다시 한번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주출돌,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느 정도는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마시스가 이번 무증권, 그 다음에 새롭게 또 이제 사업들을 M&A 한다라든지 진출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바뀌었기 때문에 휴마시스가 오늘 들어온 수급에 이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삼상 이제 임상 계획 이 여부에 대해서 이제 변경이 승인이 됐다, 이런 것들인데, 오늘 딱 그림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냥 이 호재에 대해서 반응했다가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큰 이 방향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치료제에 대한 이러한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서 힘이 좀 많이 약해져 있고, 이미 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는 시장에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풍제약이 만약에 3상 시험에 대해서 이제 또 성공적으로 유효성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흐름 나왔다가 완전히 다 당일에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역시나 경구용 치료제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약하다 때문에 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느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휴마시스는 진단키트도 지금 현재 매력도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새롭게 이 신사업을 펼칠 수 있을 만한 주춧돌, 그 다음에 무증까지도 어느 정도 실시를 하면서 자사주 소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주가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휴마시스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효석 PB님은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이제 자사주 소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무상증자 300%를 하기 때문에 뭐 장장부터 해서 이어졌던 뭐 바이오 관련주들 뭐 내용들 생각해 보면 무상증자를 시행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좀 자주 강하게 나왔던 그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은 장이 양전을 하긴 했지만은 아침부터 만약에 장이 좋았다라고 하면 이 정도 내용이면은 보통 상한가 부근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휴마시스가 가진 매력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7일입니다. 3월 17일 날 휴마시스 주총 열거든요. 올해 초에 경영진 교체 요구하면서 이제 새 경영진이 꾸려졌었고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한번 출렁거림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새로 세운 경영진들이 이제 사업 목적 추가하는 것들이 부결되고, 이번에 다시 주총에서 상정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것들이 뭐 이런 주주총회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 목적이라든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휴바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모멘텀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지금 가격대만 보더라도 뭐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경구치료제 글로벌 3상 가능에 관련해서 시세가 낮다가 다시 이제 반납을 다 해버렸죠.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엔데믹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코로나 치료제가 그 종류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엔데믹 상황에서 이미 한번 지나간 흐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신풍제약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경구용 치료제를 가지고 시세를 내는 것보다는 휴마시스에 지금 쏠려 있는 매기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오늘 휴마시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게시판에서도 거의 동일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는 이제 시장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또 시청자분께서 글을 올려주셨던데요. 역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주주가치 재고와 관련된 무증 계획을 발표한 휴마시스가 좀 더 낫다. 두 분은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만약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하는 그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같은 경우면 또 무증 얘기하면은 굉장히 손사래를 치는 대표적인 분이신데 지금 여기 두 분은 일단은 그래도 휴마시스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투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마시스 대 신풍제약 주주가치 재고안이 나온 이 휴마시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신풍제약 휴마시스가 이겼습니다. 6대 4의 비율이 되겠네요. 그러면 신풍제약은 가격 전략 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호석 PB님 신풍제약 가격 전략 지금 2만 원 하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이 나온 것 같다. 시세 보면 답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제 오늘 지금 가격대가 만들어진 배경은요, 결국에는 2만 원부터 한 2만 3천 원 사이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 매물을 소화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세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 고점이었던 2만 3천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세 연속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목표 주가 2만 3천 원으로 놓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신풍제약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여러분들이 또 흥미롭게 보고 계시는 2차전지의 대결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화성 대 천보고요. 또 두 선수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또 교집합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비교 분석해보죠. 골라주세요. 먼저 이호석 PB님. 한동화성입니다. 한동화성, 그리고요. 저는 천보입니다. 전보. 이번에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동화성을 골라주셨어요. 어떤 점에서 더 좋아 보이세요? 네, 우선 한동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말에 이제 삼성 SDI 수원 사업장에 있는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연구소에 방문을 해서 그 파일럿 라인 점검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라인이 올해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고체와 전해액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첨보냐, 이제, 당연히 한동화성이냐 생각하면은 실질적인, 좀 실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면 첨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예전과 다르게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이 생각보다 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반응을 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트를 보게 되면 한농화성 같은 경우가 이제 시세를 한번 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보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났다가 떨어졌다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 종목 중에서 투자 매력이라고 하면 시세를 한번 냈다가 재차 상승하고 있는 한농화성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흐름을 좀 봐주셨군요. 한농화성 재차 상승하고 있어서 이쪽이 좀 더 매력적이다. 반면에 첨보를 골라주셨어요, 전문가님은? 저는 한농화성은 아마 조만간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쪽이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완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IRA 이 법안에 맞춰가지고 아마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한농화성은 지금 최근에 이 삼성발 이슈를 타고 가고 있고 수급이 굉장히 훌륭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면 분명하게 좋은 수익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첨보를 골랐냐면 2차 전지 중에 뭐 모아갈래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첨보거든요. 왜 첨보냐? 일단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캐파가 약 한 4배 정도 상승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테슬라가 이번에 올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고가 차량보다는 중저가 차량이거든요. 그러면서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올해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이 중저가 차량에 새롭게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아마 LFP 배터리를 활용한 중저가 전기차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은 생산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첨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국보다도 가격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첨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이 전해질 생산 캐파가 약 4배 정도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서 수요가 가만히 있지 않고 테슬라로 시작된 이러한 LFP 수요가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계에 번져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첨보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 업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2차 전지 모아갈래라고 하면은 저는 첨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 할래 하면은 한농화성인 것 같은데 일단은 한농화성은 그냥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수익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첨보는 모아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간이 될 것 같거든요. 뭐 떨어져봤자 여기서 얼마나 떨어지겠어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꾸준히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아마 굉장히 쉽게 전고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첨보가 올해 저는 2차 전지 중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첨보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PB님은 만약에 모아가라고 하면 둘 중에 어떤 종목이세요? 그래도 한농화성이세요? 모아가는 관점이라면 저도 첨보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의 가시성이 더 높기 때문에 뭐 긴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그런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달라 보이지만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 장기적인 이미 청사진이 좀 그려진 첨보는 좀 꾸준히 믿고 모아갈 만한 선수다. 한농화성은 요즘 들어서 워낙에 좀 핫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테마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단기의 흐름은 이쪽이 확실히 좀 좋을 것이다. 여기에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두 분 결과적으로는 서로 한 표씩 첨보와 한농화성 나란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결과로 4강 대진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한농화성 대 첨보 6대4의 비율로 첨보가 이겼습니다. 그럼 한농화성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PB님? 한농화성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울까요? 네, 우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 이미 한 차례 조정을 겪고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선 전고점에서도 매물이 많은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표가 18,000원 놓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6,500원 정도고요. 18,000원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 4라운드는 각각의 모멘텀들을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3라운드 미코바이오메드 대 동국산업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이런 키워드, 2차 전지는 모두 다 상당히 좀 핫하고 파급력 있는 키워드를 안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어떤 쪽이 좀 더 매력적일까요? 먼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 그리고요? 네,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 네, 이유를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일단 미코바이오메드가 이번에 이제 주목을 받은 게 사우디에서 이제 투자를 몇천억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이제 실사까지 하고 있다. 실사하면은 실사까지 나올 정도면 진짜 관심이 있구나. 진짜 투자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같은데
저는 지금 일단 사우디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좀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제 뭐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찌됐든 이 빈살만 왕세자가 일전에 이 많이 투자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네. 그렇게 또 이행률은 뛰어나지 않았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미코바이오미드가 최근에 봤더니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었어요. 아. 왜 받았냐라고 했더니 일부 수량을 허가받지 않은 보관소에 보관을 했다. 그래가지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업무 정지를 받았고 이게 약 한 275억 규모거든요. 이게 매출액의 90%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정지가 이만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이제 크게 악재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사우디에서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주가를 띄워 올린다. 약간 무마시키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면은 저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하라 그러면은 절대 접근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뭐 회사가 지금 안 좋은 악재가 최근에 터졌는데 네. 갑자기 이제 사우디에서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뛰어오른다라고 하면 미코바이오미드가 최근에 실적 흐름도 적자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네.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고. 동국산업은 원래는 이제 풍력적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2차 전지 쪽으로 움직인 거죠. 원통형 배터리 사업을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사실 작년에도 긍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캐파를 꾸준하게 늘려왔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일단 동국산업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번 달에 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게 2차 전지 쪽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 부품이나 장비 쪽에는 새롭게 또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 나갈 예정에 있거든요. 특히나 또 이번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뭐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BMW라든지 뭐 유명한 이 차 기업들은 다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 따라서 동국산업이 이제 새롭게 풍력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 그 다음에 또 이 배터리 소재 쪽으로도 진출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계획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형성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캐파를 쭉쭉쭉 늘려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동국산업이 풍력 쪽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 자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풍력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새롭게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동국산업은 충분히 업사이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IRA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게 되면 동국산업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두 개나 갖고 있는 거죠. 이 태양 풍력 쪽이랑 그 다음에 2차 전지 또 부품 쪽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동국산업이 오늘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재탄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힘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국산업을 골랐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부문은 동국산업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세요? 아니면 앞서서 자회사 얘기했던 그거는 풍력이고? 그렇죠. 자회사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뭐 베스타스 뭐 투자도 받았었잖아요. 근데 동국산업이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국산업은 2차 전지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IRA 가이던스를 통해서 풍력 쪽의 모멘텀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기대를 하고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화성도 그렇고 동국산업도 그렇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IRA 때 굉장히 탄력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동국 그룹주들이 크게 거래가 실리거나 관심을 받는 종목들은 아닌데 얼마 전에 동국 RNA인가요? 그 종목도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뉴스 나올 때 막 날아오르고 하던데 동국산업 이제는 배터리 2차 전지 쪽 모멘텀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호석 PB님은요? 네, 우선 저도 이제 동국산업입니다. 미코바이오밴드가 이제 내용은 굉장히 좋죠. 이제 그 사우디에서 사우디 국영 펀드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최소 수천억 원 규모의 이제 해당되는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사가 끝나면 잘 풀리면 이런 내용들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뭐 좋다고 얘기하면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불분명한 이야기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사를 진행했으니까 실사가 마무리가 잘 되면 좋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뭐 실적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영업 정지에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런 투자로 이제 메꿀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만회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미코바이오메드의 투자 매력을 크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동북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소재인 이제 니켈 도금 강판 시장 사업에 중추를 했고요. 또 8월 달에,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에 이제 볼텍코리아라는 걸 인수를 해서 텅스텐 소재 산업에도 또 진출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뭐 신소재 사업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뭐 전기차 소재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주고 있는 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같이 뭐 풍력이나 결국 친환경이겠죠. 친환경의 베이스에서 생각한다라면은 동국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 캡이 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마법의 가루죠.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겠지만은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한 평가 자체도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한동화성도 마찬가지고 동국산업도 마찬가지고 진짜 그 종목에 대한 가치를 투자자들이 이제 수급이 쏠림 현상을 만들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종목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최근 시세가 좋았던 쪽은 미코바이오메드겠지만은 이 시세를 연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쪽은 동국산업이라고 판단해서 동국산업 오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동국산업을 봐주셨어요.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새로운 모멘텀 제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는 뭔가 대형 호재긴 하지만은 석연찮다라는 이 얘기가 조금씩 좀 들리는데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는 동국산업을 올리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의견이시네요. 동국산업 73% 지지 받았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일단은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종목은 웬만하면 지금 이제 다시 재탄력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차익 실현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주위 노란 딱지가 붙어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만큼 들고 계신 분들만 좀 이 종목을 대응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전략 알아봤고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엘컴텍 대 위메이드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엘컴텍은 금, 위메이드는 미르 M 이렇게 두 개 키워드 있고요. 위메이드는 그동안에는 위메이드 맥스 이런 그 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회자가 됐다면 이번에는 본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호석 PB님 어떤 쪽 응원하시겠어요? 예,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그리고요? 저는 엘컴텍입니다. 네. 그럼 위메이드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점 좋게 보세요? 네, 네, 위메이드 이호석 지금 PB님. 네. 제가 방금 전문가님께서 엘컵텍 고르신 거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랑 의견이 합쳐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본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위믹스가 새롭게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르 M, 뱅가드 N, 이제 베가본드라는 게임인데요. 글로벌 동시 접속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그 미르 M이라는 게임 자체가 NFT죠. NFT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그런 게임이라는 걸 전부 생각해 본다라면 아직까지도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멘텀도 살아있는 것이고요. 게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미르 M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흥행하고 있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매력이 크다라고 조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거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좀 많았었거든요. 결국 게임주가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기존의 IP가 흥행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신작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신작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위메이드가 이번에 이제 현재 작품에 있어서 흥행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4개 라운드 중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엘컴텍이 현재 수급도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가 이제 몽골 현지의 금 강구 탐사권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언 현상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면 수혜를 보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조금 주저하게 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윗꼬리를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다는 편이거든요. 시세의 연속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고민을 하긴 했지만은 일단 엘컴텍도 사실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메이드가 이제 좀 실적이라든지 지금 성과가 가시화되어 있는 종목을 잡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오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위메이드가 낫다. 지금부터 또 엘컴텍을 골라주신 이유, 이호석 PB님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어떤 이유에서 고르셨어요? 일단은 주말간 저번 주부터 이제 SVB 사태가 터졌죠. SVB 사태가 터졌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우려감이 분명하게 들이오기는 들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저는 엘컴텍을 이제 참고하셔라라는 이제 관점에서 한번 안내를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만약에 CPI가 안 좋게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FOMC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지금은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빅 스텝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더더욱 높아지면서 시장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시장이 빠질 때 일반적으로 뭐 인버스를 매수를 해라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쵸. 시장 빠질 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네. 그런데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쵸. 원래는 양지사나 신라섬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품절주 느낌의. 네, 완전 이제 품절주고 시장 떨어질 때마다 네. 그냥 굉장히 빠르게 상승 나오는 종목인데 이 양지사나 신라섬유가 작년에 시장 빠질 때 이미 엄청나게 많이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라 여기서 물량을 더 다루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엘컴텍이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엘컴텍이 시장 방어주로 활약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이제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이제 금값이 많이 올라갔죠. 간밤에. 그래서 엘컴텍이 오늘 시장이 떨어짐에 따라서 시장 방어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다가 이제 현재 구간으로부터 혹시나 CPI가 안 좋게 나온다거나 혹은 FOMC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엘컴텍이 가장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오늘의 주가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형성되었었던 매물대를 또 바로 큰 거래량으로 소화를 해준 모습이에요. 때문에 아마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반응이 나오게 되면 엘컴텍이 또 바로 재급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트레이딩으로 활용할 만하다라는 관점에 이제 이 선택을 한 거고 위메이드는 이 미르 실적에 대한 부분인 건데 미르가 지금 최근에 잘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와줬는데 그렇게 수급이 강하게 몰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도가 높다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조금 더 무언가 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나와줘야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수급을 활용한 트레이딩은 조금 더 웰컴텍이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경기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외신 보도나 이런 데 보면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전화 위복으로 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를 덜 수 있는 계기로 시장에서는 또 약간 그렇게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금요일 날에 장 끝나고 우리 야간 선물에는 오히려 또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르면서 끝났어요. 그때 이미 SVB 사태 터졌고 네. 그다음에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 SVB 사태 터지던 말던 몰라. 고용지표 잘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SVB 사태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전과는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경제 지표가 중요한 거고 어쨌든 연준에서도 지금 이 SVB 사태로 인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는 건 분명하게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SVB 사태가 어찌됐든 고금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 간격이 급락하게 되면서 이제 파산을 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급격하게 또 올린다라고 하면 또 시장에서 분명하게 몰매를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네,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오늘 제가 새벽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네. 비등비등 하다가 베이비 스텝이랑 비스텝이랑 그러다가 이제 99대 이제 1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조금 전에 화면에 저희 나갔거든요. 네네네. 그 연준에서 예상하는 페드워치 한번 지금 다시 보여주세요. 페드워치 그 그래프 보면은 정말 9대1의 비율로 좀 돼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 숫자 말고 그래프가 한눈에 좀 더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화면에 지금 이거 보신 거죠, 아침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게 비등비등 했었는데 아까 이제 아침에 방송할 때 보니까는 완전히 네. 또 역전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준에서는 베이비 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급격하게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또 시장에서 만약에 이번 달 경제 지표까지 네. 잘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
오히려 이 기대감을 활용할 만한 매매로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엘컴텍을 네. 고른 것 참고할 만하다 예. 수준으로 수급이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로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같이 좀 곁들여서 저희가 함께 다뤄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시죠. 위메이드 대 엘컴텍입니다. 위메이드 이겼습니다. 67% 지지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 이 관련된 그 패밀리 있잖아요. 패밀리 전체적으로 좀 강하다고 합니다. 게시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시는데 보겠습니다. 그럼 엘컴텍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조건은 일단 시장이 좀 빠져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딱 이전 고점 부근 4,48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강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대진 먼저 보시죠. 오늘 1라운드가 휴마시스 대 첨보고요. 2라운드는 동국산업 대 위메이드입니다. 각각의 대결 가운데서 2차전지 모멘텀 있는 선수가 각각 들어있는데 첫 번째 휴마시스 대 첨보의 대결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호석 PB님 어떤 쪽 응원하세요? 네, 첨보입니다. 첨보. 네, 첨보입니다. 네. 첨보 나란히 앞서서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간략하게만 첨보 이 정도 좋은 게 더 있어요. 이렇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호석 PB님? 네. 네. 지금 첨보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채택률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 채택률이 확대된다는 것에 대한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휴마시스의 이제 무상증자 3% 무상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탄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최현우 전문가님. 최근에 포드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이유가 있겠죠. 올해는 LFP 배터리가 잘 나가겠구나, 이 중저가 차량이 잘 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LFP 배터리 라인업을 늘리고 있거든요. 중저가 라인업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구간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첨보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무난하게 모아가면 또 쉽게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국내 셀업체들도 LFP는 다 하기는 하죠. 원래.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LFP 배터리 쪽에는 확실하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골라가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은 그렇게 수급이 많이 몰린다라기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쪽은 이 부품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LFP 배터리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당장에 이제 수급이 다 많이 몰리고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확연하게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첨보다.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첨보 골라주셨어요. 의견이 없습니다. 결승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왠지 마음이 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첨보 지지를 많이 받았네요. 64% 지지 받았고요. 휴마시스 가격 전략은 김영일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일단 흐름 강하거든요. 나쁘지 않아서 23,000원 구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8,000원입니다. 23,000원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동국산업 대 위메이드의 대결 4강의 2라운드입니다. 동국산업 대 위메이드 골라볼게요. 김영희 전문가님.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이세요? 동국산업입니다. 네. 이호석 PB님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지금 위메이드 미르 M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다는 얘기 자체는 이제 여러 번 있어 왔었고요. 그런데 그게 수치적으로 이제 글로벌 동시 접속자 20만 명이라는 이제 포인트가 방점이 찍힌 거거든요.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시세가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국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부터 배터리 관련주라는 이제 시장의 반응 때문에 시세가 나오고 있는 점 생각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상대적으로 게임즈보다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의 수급을 더 많이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국산업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저는 이번 달은 어찌됐든 기승전 2차 전지의 달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아마 IRA 발표 나오면, 지금 자꾸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네. 발표 나오면 아마 관련된 종목들이 또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급 있는 종목들이 또 강하게 올라갈 건 자명한 사실이라 동국산업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전지 모멘텀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결승전 대진은 그런 구성이 됐네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산업, 그리고 또 이 다음 선수가 위메이드.
두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위메이드가 지지율이 상당히 높네요. 그래서 스튜디오의 두 분과 여러분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위메이드 지금 관심 갖고 응원 많이 하고 보셨을 텐데 일단 결승전 진출은 실패를 했고요. 위메이드 현재 퍼포먼스는 좋습니다. 가격 전략을 이호석 PB님이 세워주세요. 지금 51,100원이거든요. 네,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열려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선 매물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선을 생각해 본다면 한 55,000원까지는 당장 좀 짧게는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55,000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동국산업이 아직까지는 2차 전지를 확실하게 좀 인정을 못 받았나 봐요. 그 이상형 월드컵의 나름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와 또 어떤 종목의 대결에서는 2차 전지가 이긴다. 그런데 졌잖아요. 그래서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2차 전지 색채가 더 묻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나란히 응원을 해주셔서 동국산업 올리겠습니다. 결승전 대진 한번 보시죠. 오늘 결승전은 이렇게 두 선수가 치릅니다. 첨보 대 동국산업. 결국에 하다 보니 2차 전지 대 2차 전지가 되었는데요.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첨보입니다. 첨보 그리고요. 첨보입니다. 네, 두 분이 첨보를 또 강하게 입을 모아 합심해서 응원을 해주세요. 첨보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점을 전혀 못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약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찌됐든 두 분은 첨보가 워낙에 좋다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첨보 투자할 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라는 게 있다면요. 김영일 전문가님. 뭐 시간이 너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요? 뭐 어찌됐든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아가는 투자를 안내를 드려서 비중을 한 번에 실는 매매는 웬만하면 지양하시는 게 좋고 모아가는 매매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동국산업은 저는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농화성과 비슷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러한 모멘텀들이 주목받을 때 두 종목 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만하거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한농화성은 이 기대감만으로 상승이 나온 거고 동국산업은 이제 2차 전지에 새롭게 진출을 하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새롭게 또 주목을 한 거거든요.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첨보는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여유롭게 모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호석 PB님도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제 뭐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냐 아니냐 뭐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첨보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 자체가 조금 더 진득하게 움직이는 편이고요.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가볍게 움직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첨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동국산업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윗꼬리가 조금 많이 달리는 편이거든요. 결국은 한 번 시세가 나왔을 때 그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 당일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조금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조금 더 진득하게 움직이는 첨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첨보를 응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마음이 통했는지 오늘의 우승 선수 발표해 보겠습니다. 결승전 대진 첨보 대 동국산업 첨보의 압승입니다. 77% 확실하게 지지를 받았고요. 여기 두 전문가분들 이호석 PB님과 또 김영일 전문가도 모두 다 첨보를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첨보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가격 전략도 동일하게 나올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으세요? 1차 26만 5천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1차는 26만 5천 원. 만약에 모아나간다면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대와 또 팔 수 있는 매도 가격 구간대를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잠깐만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은 24만 6천 원, 전거래일 대비 4.46% 정도 오르는 양상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 일단은 22만 원 정도까지 밴드를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1차 매물대가 26만 원대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 매물대가 약 29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29만 원 구간까지 2차 목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호석 PB님이라면 이 선수 어떻게 활용할 것 같으세요? 네, 우선 저도 비슷한데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26만 원입니다. 앞에 매물이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26만 원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모아가는 매수라고 한다면 지금 61선 아래쪽으로 이제 뭐 61선, 121선 사이 쪽이 한 23만 원 정도 되거든요. 23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26만 원, 그다음에 28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리해가는 전략 구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아쉽게 떨어진 동국산업은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동국산업은 6,1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산업 지금 주가 움직임 보자면은 5,560원인데 6,300원 가격 전략 세워드렸고요. 오늘의 고점보다는 조금 더 높게 주셨어요. 오늘 고점이 6,070원인데 이것을 약간 상회하는 가격 6,100원, 6,100원. 아, 오늘 거의 고점 부근이네요. 그럼 이 정도에서 가격 전략이 나왔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경기 이 선수들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2차전지가 거의 줄을 이뤘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테고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월 1일 클래스통 대망의 1탄 2차전지 미래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세 분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또 여러분들의 Q&A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긴히 다뤄볼 텐데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45분까지 장장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지금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가 나오죠. 이것을 찍으시면은 신청서 접수란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게시판에 보시면은 채팅창에 상단에 저희가 배너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거기에서도 신청하기 바로 가는 그 URL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 무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번 클래스통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경기 우리 선수들 눈 떼지 마시고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